안녕하세요, 히데코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던 냄비 이야기, 지난번에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 가지 그릇 소개해드리는데 오늘은 냄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냄비는 일부예요. 이름만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이름만 여기 놔두는데 어떤 냄비부터 소개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요리 교실 지금 거의 19년차, 그러니까 거의 20년 돼가고 있는데 2008년도부터 여기 연희동 이 집에서 요리 교실 시작했거든요. 근데 시작했을 때 사실은 집 살림에 냄비밖에 없었는데 그 냄비부터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제 아버지가 프랑스 요리 셰프였던 거는 몇 번 찍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가 만으로 78세 때 도쿄 구석에서 하셨던 조그만 프랑스 비스트로 식당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쓰셨던 마지막 냄비들 제가 한국에 갖고 왔어요. 근데 그거는 아버지는 셰프니까 셰프 시작했을 때부터 먼저 배웠던 게 냄비 닦은 거였거든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냄비 되게 더러운 거 많아요. 근데 이게 되게 깨끗하니까 아마 아버지한테 받아서 그대로 지금 장 구석에 있는 냄비고, 이거는 스프 냄비예요. 스프 육수 낼 때 쓰는 냄비고, 그 다음에 같은 재질인데 여기에 있는 거는 이거는 알루미늄이에요. 조금 스테인리스 돌아가 있는 것 같은데 알루미늄 소재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별로 알루미늄이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도 사실은 주방에 가면 큰 레스토랑에 주방 가면 다 이 소재 쓰기는 해요. 왜냐하면 가볍고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이 냄비 많이 쓰거든요. 소스 이런 거 조그만 거 졸이거나 끓이거나 그럴 때 쓰는 크기고, 이거는 아마 스프를 덜어서 이렇게 좀 뭔가 다시 한번 끓이거나 이럴 때 쓰는 거. 크기 이거는 생선 조림 같은 거, 프랑스 요리도 조림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럴 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의 다 이거는 안 쓰고 있고, 제가 냄비 개인적으로 제 살림할 때 애들이 어렸을 때 그때는 이 냄비들이 썼지만 요즘 세상 정말 여러 가지 소재, 정말 예쁜 냄비들이, 소재도 너무 좋은 냄비들이 많아서 사실은 안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추억의 냄비라고 하면, 제가 첫 번째 제 용돈을 그때 요리 교실 아직 시작하기 전에 샀던 것 같은데, 르크루제라고, 그러니까 20년 전 이전 이야기죠. 한국에 이제 르크루제라고 프랑스의 무쇠 냄비가 돌아왔을 때 한국에서 샀어요. 근데 어떤 좀 앞서가시는 분들은 프랑스 가서 샀다, 일본에서 사왔다, 그런 분도 제가 알고 있었지만은 이건 도전이 무거워서 제가 갖고 올 수가 없었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 애도 데려가야 되는데 이걸 수트케이스에 이거 넣고 가져올 수가 없어서 한국에 이제 라운칭 했을 때, 르크루제가 왔을 때 샀던, 저한테 사실 요리 교실 시작해서 첫 번째 냄비예요. 지금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안 벗겨져 있고 깨끗하네요. 그래서 다시 써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 오렌지색이 굉장히 르크루제 브랜드에서는 전형적인 냄비라 저는 이 오렌지 냄비 참 애착이 있고, 이런 크기는 사실 되게 편한 게 한국 요리라면 전골, 넓은 면적에 조리해야 될 때 쓰면 참 좋은 크기고요. 저는 예를 들면 설탕 조림 이런 거 할 때 이거 씁니다. 같은 르크루제로 가면 아마 아까 오렌지 냄비 다음에 이거를 샀어요, 제가. 근데 이거 지금도 쓰는데 좀 이렇게 벗겨지기 시작했지만 완전히 안 벗겨져서 지금 와서 쓰고 있는데요. 이게 벗겨지면 왜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코팅 사이에 어떤 본드나 이런 다른 물질이 유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르크루제 쪽에서 쓰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벗겨지면 안쪽에는 쇠예요. 새까만 쇠라서 사실 아깝거든요. 벗겨졌다고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애에서 해주신다고 하지만 저 사실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그냥 기념품으로 그냥 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아직도 쓰고 있어요. 완전 벗기지 않아서. 근데 이거 다운히어니까 예를 들면 닭고기 같은 거 아주 큰 도전닭 아니면 한 마리 이렇게 딱 돌아가서 오븐 구이 이렇게 할 때 참 좋은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르크루제 열심히 쓰고 있을 때 이제 한국에 스타우브가 돌아왔어. 스타우브 지금 무거워서 제가 이렇게 들 수가 없는데, 이게
그 코팅 방법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 잘 안 벗겨지더라고요. 저는 이거로 밥을 잘해요. 밥 요리. 그러니까 물론 그 그냥 흰밥 지을 때도 있는데 피라프 뭐 지중해식 그 밥도 있고 일본식 밥도 하고 밥 하면은 사실은 르크루제보다 실패 안 하고 되게 맛있게 밥 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타브 밥할 때 자주 쓰고 자 이거는 마미큐라라고 하는데 일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일본에서 지우시됐을 때 사오고 싶었던 냄비인데 진짜 이거를 어떻게 가져가 하면서 참다가 어느새 또 한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뭐 돌아와서 10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물론 뭐 르크루제나 스타브가 먼저 역사가 있으니까 조금 따라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일본 거는 이렇게 안에 그릴을 반죠. 그래서 고기 같은 거 먼저 구워서 그냥 그대로 소스 넣고 이렇게 하면 고기의 모양도 나오고 그러니까 고기 구우면서 뭘 조림할 때 참 좋은 냄비. 저도 스튜 같은 거 할 때 자주 쓰는 거. 그 다음에 최신 무쇠 냄비는 이 헤셀바라고 이거 헤셀바 이 작은 거 이거는 1인용, 2인용 밥할 때 참 예쁘고 제가 좋아하는 국인데 시크 애들이 있을 때는 참 이런 거 못 썼어요 작아서. 근데 이제 남편하고 둘이서 뭐 밥하거나 뭘 할 때 딱 된장찌개도 괜찮고 이렇게 그런 국이라서 좋은데 왜 제가 요즘 자주 쓰냐면 사실은 그 르크루제랑 스타우비랑 몇 킬로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몇 킬로일까요? 5kg는 돼 보이는데 5kg, 6kg, 5kg? 그렇죠. 그러니까 5kg라면 이거 아마 한 20%더 무거울 것 같아요. 왜? 여기가 스텐으로 코팅돼 있기 때문에 안 녹슬어요. 사실 르크루제는 쇠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게 냄비 욕하는 것 같은데 지금 쇠로 돼 있어서 녹으니까 올리브오일 같은 거 발라줘야 되거든요. 그 헤슬바흐는 그것까지 생각해서 여기에 스텐 코팅 했기 때문에 녹슬 필요가 없지만 그만큼 되게 무거워요. 근데 열 정도를 줬더라고요. 근데 이 큰 거는 엄청난 건데 이거는 셰프나 뭐 요리하는 사람들한테 맞춤으로 한 거라. 근데 제가 요리 교실에 뭐 8명에서 10명 수강생들이랑 뭔가 고기 조림 뭐 할 때는 꼭 이거 필요한 필수 극입니다. 근데 제가 저도 사실 운동 변도 뭐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 좋아하는데 운동 자체가 참 재미없다 느끼는 사람이라 운동해야지 하는데 이 무쇠 냄비를 알게 되고 나서 이거를 둘 때 진짜 여기에 예를 들면 그물이랑 고기가 2kg씩 돌아가면 거의 10kg, 8kg 정도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여기 어깨 근육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50대 진입되면서 이거는 어깨랑 둔이랑 허리에 근육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PT 시작했어요. 만약에 이 냄비 안 만졌으면은 PT 한다 생각 안 했을 것 같은 냄비가 그 약간 폐에 힘, 코어에 힘 주고 잡아야지. 한 번 내가 떨어뜨렸어요 이거. 좀 피곤하고 저녁 수업이었는데 되게 좀 정신이 있고 또 수강생도 조금 시끌시끌 해가지고 내가 하다가 떨어뜨렸는데 또 순발력이 있어서 냄비 그쪽에 나한테 안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무사히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깨졌나요? 냄비 안 깨지죠. 무쇠면 안 깨지 근데 깨지나요? 오늘은 프라이팬 이야기 안 하지만 르크루제에서 나 이것도 나 욕 같은 한참 지금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한참 나와서 우리 수강생들 공구됐어. 옛날에 공구도 없는 시대에 공구했는데 본란이라고 해요. 본란이 이거 유리예요. 소재가 이거는 무쇠가 아니고 가벼워요. 뭐 알루미늄이랑 철이랑 막 이런 거 섞여 있는 가벼운 소재에 깨지면 이것도 까매지거든요. 깨지면 또 이게 붙어있는 본드나 이런 것 때문에 화학 성분 때문에 몸에 안 좋다는 하는데 가볍고 열 전도율도 빠르고 그래서 제가 뭘 쓰냐면 이 큰 거는 르크루제 본란 냄비는 지금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거 끓일 때 예를 들면 콩 삶을 때 끓여야 될 때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작은 거는 자주 쓰는데 이거는 뭐 수업 때도 많이 써요. 뭐 좀 큰 물이 있어서 여기에 뭐 수육 같은 거 수육할 때 이거를 씁니다. 이거는 몇 리터인지 아마 안 써 있을 거예요. 한 3리터 돌아가는 것 같은데 3리터 이상 돌아갈 것 같아요. 요거 구매할 때 인치수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인치가 아니고 한국이니까 센치더라고요. 센치. 그러니까 인치는 아마 영국이랑 미국이만 그렇고 뭐 르크루제 스타우브 다 프랑스 거니까 다 센치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24cm 여기 써 있네요. 어떤 냄비 뒤에 24cm
이건 27cm. 깊이는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거기에 사연소가 써 있지 않을까요? 있을 거예요. 있어야 될 걸요, 아마. 그래서 저는 뭐 맨날 요리 하니까 감이 있어요. 뭐 이 정도면은 뭐 3D 땅가, 5D 땅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24cm라도 이렇게 낮은 거 있고 이렇게 깊은 거 있고, 이 낮은 거는 예를 들면 밥하고는 하지만, 그래서 같은 사이즈도 높이가 다른 거를 따로따로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꼭 그 이런 무거운 무쇠가 아니라도 스텐 냄비도 그렇게 냄비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까는 무쇠 냄비 소개해드렸고, 지금은 가벼운 것, 그러니까 자주 쓰는 것, 물론 뭐 무쇠 냄비도 자주 쓰는데 밑작업 할 때 많이 쓰는 냄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게로 이야기한다면 사실 여기서 제일 무거운 거 뭐냐면 보시다시피 여기 논이에요. 논. 이거는 아까 아버지 냄비 보여드렸던 거랑 똑같은 건데 소스팬이라고. 소스팬. 그러니까 소스 같은 거, 소스. 저는 수업 때는 소스 같은 거 자주 하고, 큰 솥에 스프를 끓였는데 조그맣게 데워야 되는, 그러면 여기에 옮겨 담아서 쓰는 용도로 쓰는데요. 여기는 누브이에라고 뭐 프랑스에서 꽤 동 냄비로 유명한 브랜드고, 요즘 뭐 스텐 이런 소재도 나오는데, 누브이에, 난 무슨 이야기 했지? 까먹었다. 잠깐만. 무슨 돈이 조금 열이 올 때까지 조금 시간 걸리지만 그 다음에 요리가 되게 빨리 돼요. 스텐보다. 스텐은 아마 이것보다 열 전도류, 그러니까 열 전도류라고 하는 거는 어느 시점에서 정도 되는 게 빠르냐인데, 처음에 이렇게 불 켰을 때 냄비를 달구기 위한 열 전도류인지, 아니면 뜨거운 상태에서 양파 넣었을 때 빨리 볶아주는 게 뭐냐라고 하는 열 전도류가 있는데, 너는 무조건 요리할 때 굉장히 빨리 돼요.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를 제가 이게 누브이에 그 팬이 있거든요. 네, 집에서 있는데 그걸 계란 후라이 하면 정말 금방 돼요. 한 30초도 안 걸리는, 금방 되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이 냄비가 있고, 그다음에 저한테 있는 논 냄비 중에 좋아하는 거는 이건데, 이거는 예전에 언젠지 기억이 안 나지만 남편이 교토 출장 갔을 때 교토에서 유명한 집이 있어요. 그 이름도 까먹었는데 아마 여러분이 또 아실 수 있어요. 교토에서 노부부가 둘이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떠들이면서 만드는 거, 건반 같은 거 하면서 샵이 있다고 하는데, 알루미늄 소재도 있고 논 두 가지 있다고 하는데, 남편이 이거 논 사왔어요. 이 모양 뭐냐면 일본에서는 샤브샤브 나베, 샤브샤브 냄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샤브샤브 냄비로 쓰고 있어요. 사실은 뭔가 겨울이 되면 제가 꺼내는 냄비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거 논 냄비에 두꺼운도 넣으면 무거워서 요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뭐냐면 나무로 된 두꺼운 따로 판매해요. 이거 다음에 같은 모양으로 한 몇 년 전에 제 생일 때 제가 냄비 못 닦았다고 했잖아요. 진짜 보여주기 정말 창피한데, 이게 튀김 냄비로 맞춰줬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뭔가 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전도류가 좁다고 했잖아요. 열이 올라오면은 튀김이 금방 돼요. 그래서 튀김 냄비 전용으로 쓰는데 기름이 어마어마 먹기 때문에 템프라 수업, 튀김 많이 하는 요리 수업 그때만 나타나는 냄비입니다. 그래도 많이 썼죠. 새까맣고. 원래 색깔은 어떤 색깔이에요? 원래는 이 색깔. 정말? 이게 저렇게 됐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너는 뜨거울 때 바로 싱크대에 옮겨가지고 세수세미로 막 닦아서 닦아야지 깨끗이 돼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오히려 기름 묻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주방 세제로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하고, 닦아도 되지만 무쇠는 오히려 닦는 것보다 바로 풀에 올려가지고 인덕션이나 가스 위에 올려서 열로 이렇게 말리는 게 맞고, 무쇠는. 근데 너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닦아서 이렇게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름칠도 하세요? 기름칠? 근데 오늘 냄비 이야기 아니야. 냄비는 기름칠 안 하고, 아까 르크르제처럼 여기가 쇠니까 이 쇠를 막기 위해서 여기 코팅돼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올리브오일 가끔 이렇게 발라주면 좋아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올리브오일. 그 다음에 이것도 돈이죠. 이거는 쿠파라고 독일제인데 한국 회사가 수입하는 건데, 이 압력솥이 저는 피스란가?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던 냄비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다 사모님들이 다 그 피스라 시어머니 유명했던 것 같아요. 90년대 뭐 그때쯤 다 피스라 샀던 것 같은데 그 피스라가 독일 회사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저 독일 학과 나와가지고 독일도 유학 갔었었는데 그 압력솥을 많이 쓰는 나라였어요. 독일이 지금도 그렇고 뭔가 빨리 확실하게 요리하기 위해서 압력솥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독일 사람이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이거는 냄비 뚜껑, 이거는 압력솥 냄비 뚜껑, 그다음에 일반 냄비 뚜껑에 있어서 요리의 온도에 따라서 뚜껑만 바꾸면은 양쪽 쓸 수 있는 참 좋은 냄비인데 근데 다들 이쪽에서 왜 이거 안 쓰냐고 하는데 제가 이거 사기 전에 사실은 그 압력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뭐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었는데 문어를 빨리 삶아야 해가지고 여기 놔뒀더니 폭발했거든요. 그래서 폭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는 근데 사고 나서 정말 다행이었는데 그 다음에 저는 압력솥이 안 씁니다. 무서워. 그 다음에 제가 숲도 그렇고 주방에도 있는데 이 유키히라라고 하는 이 손잡이 이렇게 있는 냄비, 대나무 손잡이 있는 냄비가 일본 요리에 적합한 냄비거든요. 이거 스텐이고 이거 알루미늄이에요. 근데 알루미늄인데 이거 스텐인데 스텐도 완전히 무거운 스텐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알루미늄이랑. 이거는 완전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이 나쁘진 않아요. 그 나쁘다고 하는 어떤 그게 있어서 굉장히 한국에서는 알루미늄이 약간 추위가 좀 낮은 것 같은데 저는 가벼워서 이런 거 뭐 라면 끓일 때나 뭔가 좀 물을 끓이고 뭐 나물을 데칠 때나 이럴 때는 꼭 이거 쓰고 일본 요리가 좋은 거 일본 요리는 오래오래 끓이는 요리 많진 않아요. 뭐 고기 같은 건 좀 오래오래 끓이기는 한데 생선 조림 같은 건 확 끓이다가 금방 불 꺼야 되니까 여기에 뭐 생선 조림 같은 거 하고 그 한 손잡이니까 되게 편해서 제가 자주 쓰는 냄비예요. 아까 그 샤브샤브 냄비 좀 생겼지만 좀 안 예쁘죠. 근데 뭐 이거대로 예쁜데 여기는 저 좀 많은 걸 좀 삶을 때나 이럴 때 이거 꺼내서 씁니다. 이것도 가벼워서 좋아요. 그다음 안에는 깨끗해지지 않는 건가요? 네. 냄비만 닦아주시는 분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가벼운 거 이거는 이제 스탠인데 야나이 소울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야나이 소울이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 냄비도 아까 이 유키히라에 아마 힌트 얻었을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분 거 제가 좋아해서 크기별로 다 있는데 이 냄비가 이 모양도 좀 독특하지만 뚜껑을 이렇게 닫았을 때 이렇게 열고 그러면 어떻게 다 100% 닫아야 되는데 하면 반대로 하면 딱 닫아져요. 근데 이거 다 계산해서 만든 거거든요.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김이 빼야 된다든가 뭐 요리에 따라서 조절해라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거 참 유용한 거. 야나이 소리는 아마 한국에서 네이버나 이런 데 치면은 어디서 판매하는지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뭐 일본 아마존나 이런 데도 살 수 있지만 한국에서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본 냄비인데 이거는 태국의 키친툴라고 거기서 한 몇 년 전에 샀던 파스타, 국수 여기서 물 가득 넣고 끓이다가 여기에 면 넣고 헹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수는 헹구면 되고 파스타는 이렇게 하고 팬에 딱 하면 되니까 이거 정말 이거는 진짜 추천. 그리고 이거 없이 이것도 알루미늄 계열이기 때문에 가벼우니까 금방 물을 끓여가지고 뭔가 데칠 때 이런 때 되게 편해서 이거는 정말 제가 추천. 이런 모양이 참 일본스럽다. 그러니까 유럽 가도 잘 얻는 그 모양이라 생각해요. 이거 요리 수업에서 자주 나오는 냄비들이 아마 1승, 2승 이렇게 하면은 거의 한 3승에 돌아가는 냄비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식 배우는 예바라기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예전에 얼마 전까지 그 보관동 유럽분 앤틱 고리가 그 가게가 막 있는 고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조선시대 뭐 한국의 옛날 거를 이렇게 판매하셨지만 주변 친구들한테 가끔 재밌는 프랑스나 뭐 유럽 냄비 식기를 사놓으셨더라고요. 그 선생님한테 제가 샀던 거, 그 선생님 찾아주셔서 제가 산 건데 이게 프랑스 거였대요. 참 재밌는 냄비인데 이것도 가끔 써요. 이렇게 하면은 낮은 냄비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두꺼운인데 거꾸로 하면 냄비도 쓸 수 있고, 이거를 예를 들면 닭고기 넣고 오븐에 돌아가요. 보면 오븐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로스트 치킨 할 수 있고, 로스트 치킨 할 때 여기에 예를 들면
뭐 감자나 양파, 당근 같은 갈아서 닭고기 딱 넣으면은 기름 숨이 들어가지고 야채가 맛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만약 고기만 나는 구울 거다라고 하면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 지금. 야, 이 다리는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냄비 쪽에 이렇게 넣으면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제끼고 손잡이 어떻게? 손잡이가 제가 아 이렇게 그렇죠. 아 그렇구나. 몰랐어. 이렇게 해서 닭고기 돌아가요. 이렇게. 네, 이 냄비도 그렇지만 프랑스 사람들 이거 닭고기나 뭐 이런 거 고기 길쭉하게 돼지고기, 소고기, 그 통오리, 송아지 고기 이런 거를 통오리 넣을 때 이 긴 거 필요하니까. 이제 이것도 가벼워서 제가 가끔 쓰는데 이거는 오늘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저기 이렇게 예뻐서 여기 써 있잖아요. 돼지, 닭, 생선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참 옛날에 거 예뻐요. 그냥 지금 옷는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이태리 거라고 그러는데 완전 알루미늄이에요. 이것도 키친툴에서 사는데 파스타 같은 거 할 때 참 좋은 냄비. 이제 도자기 종류, 도자기 소재로 하는 냄비고 여기 돈이 하나 있었네요. 일단 돈부터 할게요. 여기 알코올 램프, 알코올을 여기 넣고 집어넣고 불을 나오면 서서히 이렇게 따뜻하게 데우는 건데 폰듀라고 하는 냄비예요. 이렇게 열면 왜 이거 돈이냐면 폰듀도 치즈가 있고 기름 폰듀가 있어요. 오일을 넣고 여기서 고기 튀겨요. 이렇게 해서 소고기 같은 거, 송아지 고기 넣고 이렇게 지그지그 튀기다가 꺼내서 소스 찍어서 먹어요. 되게 맛있어요. 물론 뭐 치즈 해도 되는데 치즈는 오히려 도자기 같은 거로 많이 하고 돈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데워주면은 되게 온도가 좀 열 전도류가 그 높은 온도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같은 거 할 수 있고. 자 이제 도자기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도자기인데 제가 제일 여기서 많이 쓰는 도자기는 이거예요. 이거는 가마도산이라고 해서 밥을 지을 때 쓰는 건데 물론 뭐 다른 것도 해도 되고 이게 이중이에요. 그래서 밥할 때 본인이 사용하는 냄비에서 제일 밥이 맛있으면 그 냄비 좋다고 다 이야기해요, 각자가. 근데 저는 이게 제일 맛있다 생각하고 청기밥솥이 예를 들면 팬미도 40분 끓인 거는 여기서는 20분 만에 다 되니까 근데 이거는 5컵, 그러니까 5컵 돌아가는 그러니까 사실 제일 한국에서 판매되는 것 중에 제일 큰 사이즈라 여러분 일반 가정에서는 이것까지는 필요 없고 저는 요리 수업 때는 5컵 할 때가 있어가지고 이걸 써요. 누룽지도 잘 나오고 맛있는데 스시밥 할 때는 이거는 안 해요. 왜냐면 누룽지 나와버리면 스시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마도산이라고 이가모노라고 하는 일본 회사가 만든 건데 여러 가지 종류가 냄비가 있어요. 밥 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2개 하는 게 맞고 여기 구멍 2개 있잖아요. 이쪽에 있는 구멍은 꼭 수직으로 가야 돼요. 이게 2개 이렇게 김이 나오고 두 번째는 여기서 김이 나오게 해야지. 그러니까 구조를 이거 생각했던 사람 참 대단하다 생각. 근데 밥을 안 할 때는 이거 빼고 이거만 해서 예를 들면 뭐 삼계탕 같은 것도 끓일 수 있고 도자기의 좋은 점이 열이 올라올 때까지 꽤 시간 걸리고 한 번 올라오면은 논냄비처럼 좀 오래 가요. 오래 가는데 논냄비랑 이거를 도자기 냄비 비교했을 때 논냄비의 단점이 뭐냐면 국물이 빨리 준발이 돼요. 이거는 국물이 준발이 안 돼도 꽤 그대로 가요. 그래서 도자기 냄비를 일본 사람들이 나베라고 하는 요리 브루스타르 식탁 가운데 놓고 이 전골 냄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먹는 거 나베라고 하는데 그때 꼭 그 도자기 냄비 많이 씁니다. 근데 그런 냄비가 이거거든요. 이것도 아마 이가모노라고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이거 있냐면 밑에 물 좀 넣고 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찜기. 이거로 야채 찌니까 맛있긴 해요. 하얀색이 예쁘니까 깔끔한 나베 할 때 전골 요리 할 때 이 냄비 씁니다. 이제 봄이라서 장보러 가면 냄비고 이거는 제작했어요. 제가 코로나 때쯤인가 코로나 전에 오븐에도 돌아가고 가스불도 쓸 수 있는
도자기 냄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헌전 작가님이랑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그 흙으로 가구를 만드신 그 작가님이신데 LA랑 서울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또래, 그러니까 친구랑 이렇게 좀 이야기하다가 아 그러면 해볼게 라고 해서 흙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이렇게 양쪽 다 되는 냄비, 전골 냄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아까 일본 거는 오븐 못 돌아가요. 깨져요. 왜 오븐 돌아가야 되냐? 스페인이나 지중해 쪽에서 많이 쓴 그리스롤 이 테라코타라고 하는 소재의 이 냄비가 직화도 되지만 오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중해 요리를 하기 위해서 뭔가 재미있는 전골 냄비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였어요. 이 냄비가 한국에서 좀 사기가 어려웠고 지금도 현재 수요가 없으니까 없어졌고 근데 이거 오븐 넣어도 뭐 해도 안 깨지니까 제가 참 예쁘죠? 이렇게 작가 작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화도 되고 오븐 돌아가는 게 테라코타 냄비. 이거는 지중해 요리 할 때 필수 부분. 이번에 제가 4월에 스페인 요리제 주간 될 건데요. 거기서도 많이 쓰는 냄비예요. 근데 AS가 안 되고 깨지면 못 쓰기 때문에 스페인 못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금이 가요. 그게 조금 약하더라고요. 또 금이 가면 액체가 세니까 접시용만 쓰고 있는 냄비고. 그리고 같은 테라코타 소재인데 이거는 다진 냄비라고 그 모로코 알제리아 쪽에서 뭐 닭고기나 뭐 비둘기 고기 같은 거 여기에 넣고 하고 고기 비둘기 먹어요. 그쪽에 저는 안 먹었지만 어쨌든 그런 거 여기 넣고 서서히 직화로 이렇게 그 익히는 냄비랍니다. 예뻐서 이거는 잔식품. 모로코나 그쪽에 가시면 꼭 사오세요. 이거는 좋습니다. 예쁩니다. 여기 냄비 중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시는 냄비가 어떤 건가요? 자주 쓰는 냄비 이거 같아요. 이게 제일 둔장하고 물 끓이고 뭐 할 때 지훈이가 여기서 맨날 라면 끓여서 먹고 이 둘째 아들이 맨날 여기서 라면 끓이다가 설거지 안 하고 라면 굳어 있어. 가장 의미 있거나 의미 있는 생각나는 뭐 여행 관련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신지. 여행도 하면 이거 제가 해외에서 여행 가면 꼭 사오는 거는 이거 스페인 그 테라코타. 이거는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우니까 스페인 가면 곧 그 갈 때쯤 되면은 가지고 있는 게 깨지기 시작하니까 금이 가니까 꼭 이거는 사오는데 이거 수트케이스 넣어도 깨질까봐 막 손으로 들고 오니까 막 좀 힘든. 그 다음에 아버지 썼던 냄비. 이거는 저의 보물이죠 뭐. 아버지 아직 살아 계셔요. 그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데 어쨌든 가끔 생각이 나면 그리기는 해요 이거로. 아버지는 저걸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세요? 스톡 육수 낼 때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류가 육수 낼 때 쓰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 서양 냄비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육수 솥은 좀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근데 그 유럽 쪽에는 이렇게 좀 길쭉하게 이렇게 깊은. 자, 이제 오늘 1부만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특히 새까맣게 되는 기름이 묻은 논냄비 어떻게 닦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제가 뭔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도구가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뭐 국자 하나 갖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리별로 하나로 요리할 수 있지만 그 용도별로 다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 여러 가지 프라이팬도 한번 소개해 드릴 거고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